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사연을 신청하게 된 여자입니다. 그동안 잘 살아오던 제 인생에 찾아온 변화가 앞으로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전부 연락을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거나 저와 비슷한 일들을 겪으셨다면 친딸처럼 생각해 주시고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부모님과 크게 다툰 적이 없을 정도로 잘 지내오고 있었을 만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란 저는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2년 차에 접어들었었죠. 이런 제 삶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건 시모와의 관계였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갈 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지만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한다면 분명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실 거라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평소와는 다르게 따뜻한 말투로 저를 대해 주셨고 사소한 거 하나라도 챙겨주시려는 시모의 행동에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평소 같았으면 식사 자리에서도 반찬 하나 먹는 것조차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던 분이셨는데 전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서 시모의 행동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남편도 저와 똑같이 느끼고 있을 만큼 갑자기 변하신 시모의 태도에 불안함을 느꼈는지 제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엄마, 요즘 들어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 알아요? 원래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하셨잖아요. 얼굴 보면서 같이 식사하는 것조차 불편해 하셨으면서 갑자기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밥그릇 위에 반찬을 올려주실 정도면 이 사람이 엄마 마음에 들어왔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땐 이 사람은 평소와 다를 게 없거든요. 내가 언제 며느리를 싫어했다고 그래? 처음 들어올 때부터 좋아했었고 언제나 한결같았다. 너야말로 엄마를 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니? 제가 왜 그러겠어요? 평소와 한결같았다고요? 이 사람이 반찬 하나 집어먹는 것도 마음에 안 드셔서 면전 앞에다 온갖 독사를 퍼부으셨으면서 예고도 없이 잘해주시면 저희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엄마, 건강에 문제라도 생기신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라면 갑자기 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잘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그럼 지금 식사 자리에서 머리채라도 잡아야 된다는 거니? 쓸데없는 말 그만하고 어서 먹기나 해. 남편의 말에 날카로운 반응을 나타낸 시모의 모습에 저희 부부는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라 시모의 행동 하나하나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이것저것 반찬을 제 밥그릇에 올려주시면서 밥 먹는 모습도 이쁘다면서 행동 하나하나를 좋게 봐주셨어요. 갑자기 잘해주셔서 불안하기도 했었지만 시모에게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처음이라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모가 저를 잘 대해주시던 기간이 짧지 않았고 6개월 정도 지속이 되자 시모가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시고 진심으로 잘 대해주시는 모습들에 닫혀있던 마음을 열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던 시모와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시모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핸드폰을 확인하시자마자 얼굴빛이 굳어지셨고 저에게 어색한 미소를 보이면서 잠깐 통화 좀 하고 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심각해 보이는 시모의 모습에 안 좋은 일이 생기셨을까봐 신경이 쓰였죠. 그런데 전화 통화가 끝이 나셨는지 방문을 열고 나오셨는데 갑자기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내가 지금 상당히 기분이 안 좋으니까 꼴도 보기 싫은 얼굴 당장 내 앞에서 치워라. 경환아, 빨리 좀 나와봐라. 너희들 오늘 이만 들어가 봐야 되겠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유, 갑자기 왜 이 사람한테 또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엄마 목소리가 방에서까지 전부 다 들렸다고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꼴도 보기 싫다며 당장 나가라고 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셔야 저희가 납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잘못을 했으면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냥 보고 싶지 않다면 대충 알아들으면 되는 거지. 내가 왜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은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돌아가래도. 어머님, 방금 전화 통화하셨잖아요. 안 좋은 말이라도 들으신 거예요? 누구랑 전화를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갑자기 나가시라고 화를 내시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요. 시모는 저희 엄마와 통화를 했다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무서울 정도로 노려보셔서 남편은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았는지 저를 데리고 일단 집 밖으로 빠져 나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다짜고짜 화를 내시는 시모의 모습에 당황스러웠던 저는 일단 엄마한테 전화를 해볼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저예요. 방금 시어머니랑 통화하셨어요? 오늘 시댁에 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끊으시고 방에서 나오셨는데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 보이셔서요. 그냥 사돈끼리 통화하다 보면 이것저것 마찰이 생길 때도 있는 거라. 그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것 때문에 너한테 화를 낸 건 아니지? 만약 그렇게 했다면 엄마한테 당장 얘기하고 사돈이 좋은 사람이 아닌 건 알고 있었지만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인지는 정말 몰랐다. 괜히 너한테 화풀이 한 건 아니지? 엄마는 시모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은 시모와 왜 안 좋은 말들을 주고받았는지가 중요한 거였는데 엄마는 계속해서 다른 말로 돌리셨고 더는 대화가 안 될 것 같아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갑자기 바뀌어버린 분위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시모는 엄마와 통화를 하고 난 이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셨고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전보다 더 심하게 저를 막대하시는 시모의 행동들이 저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 저희 엄마와 시모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거였고 그로 인해 제가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거였죠. 그래서 시댁에 다시 한번 가게 되었을 때 더는 참기 힘들어 저에게 신경질을 부리시는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물을 엎지르시면 어떡해요? 저희 엄마랑 문제가 있으셔서 풀지 못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꼭 이런 식으로 화풀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를 부르신 이유가 괴롭히고 싶으셔서 부르셨어요? 계속해서 오락가락 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이 더 힘들어요.
차라리 그냥 예전처럼 대해주시는 게 낫겠어요. 이런 모습들이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고요.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설명 안 해주시면 더는 어머님 댁에 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입을 닫고 계시는데 제가 왜 중간에 껴서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괜찮겠지. 다시 저를 잘 대해주시겠지. 그런 기대를 하면서 왔는데 역시나 어머님은 다시 예전처럼 저에게 상처만 주시네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당분간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가 뭔데? 연락을 하지 마라 결정하는 거니? 사돈이 아무 말도 안 해준 것 같은데 마음 같아선 내가 전부 다 얘기해주고 싶지만 이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말이야. 직접 알아보겠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그에 따른 피해는 혼자서 감당해야 된다는 거 알지?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다.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 저희 엄마와 시모와의 관계에 제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걸 알지 못했던 저는 답답할 뿐이었죠. 속 편하게 시모가 직접 알려주시길 바랬지만 저희 엄마와 약속한 게 있어서 그렇게 해줄 수는 없다며 등을 돌리셨고 더 이상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시댁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가는 동안 다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진지하게 할 말이 있으니 친정으로 가겠다고 연락을 하게 되었죠. 엄마는 나중에 대화하길 원하셨지만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답답한 상황을 끝내버리고 싶었어요. 잘못도 없는 제가 왜 시모에게 욕을 먹어야 하고 엄마와 시모가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알아내야만 했어요. 그 결과가 어찌되었든 저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답답하게 사는 것보다 속 편하게 지내고 싶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친정으로 향하게 되었고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부모님을 찾았는데 그새 또 어디를 가셨는지 집에 안 계시더라고요. 전화를 해보니 두 분 다 핸드폰까지 놓고 가셨길래 잠깐 밖에 볼일을 보고 다시 오실 것 같아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이블 위에 서류 하나가 눈에 들어와 확인을 해보니 부모님 건강검진 서류였어요.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었는데 검진 항목 중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부모님 두 분 다 혈액형이 B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론 두 분 다 A형으로 알고 있었는데 건강검진 항목에는 두 분 다 B형으로 되어 있어서 부모님께 맞는 건지 확인을 해봤는데 건강검진 서류에는 정상적으로 부모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론 B형 부모님 사이에선 A형이 태어날 수 없고 B형이나 O형만 태어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잘못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옆에 앉아있던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남편 역시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서류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말에 건강검진을 한 병원에 전화를 해봤는데 혈액형 검사는 잘못될 수가 없다는 설명을 해주었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혼란스러워진 상황 속에서 엄마의 핸드폰에 전화가 울리길래 확인을 해보니 시모가 엄마한테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던 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엄마의 핸드폰에서 울리고 있는 시모의 전화를 받지 않자 잠시 뒤 문자 한 통이 왔어요. 핸드폰을 열어 확인을 해보니 엄마와 시모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었고 남편과 저는 너무 큰 충격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게, 꼬리가 길면 언젠가는 잡히게 된다니까요. 하필 많은 사람들 중에 저한테 걸렸다는 게 문제죠. 저한테 노금 원본이 있다는 거 아시죠? 입막음용으로 매달 500씩 계좌로 넣어주세요. 그런 충격적인 짓을 30년간 숨겨왔었는데 500 정도면 싸게 받는 거라고요. 며느리한테 이 사실을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되시는지 잘 알고 계시죠? 이래서 사람은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식도 아니면서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살아올 수가 있어요? 저희도 정말 속아서 제 아들을 결혼시키게 만든 거잖아요. 이건 엄연히 사기 결혼이나 마찬가지라고요. 매달 월초에 500만 원씩 입금하지 않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을 전부 며느리한테 넘겨주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돈 집안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어떻게 되실지 잘 아시죠? 매달 500씩 드릴 테니까 제발 제 딸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나중에 제 입으로 전부 설명해 주려고 했어요. 그러니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핸드폰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려오고 있었는데 엄마는 매달 시모에게 500만 원씩 입금했다는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엄마가 시모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았는지 당장 500만 원을 계좌로 보내지 않는다면 모든 사실을 저에게 알리겠다면서 엄마한테 돈을 강요하고 있었어요. 그날이 잘해주시던 시모가 엄마와 통화를 하신 이후 갑자기 돌변하셔서 저를 막대하셨을 때였죠. 엄마는 계속해서 시모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었고 시모의 한계는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말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오시기 전에 안방에 들어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통장 하나를 확인할 수 있었고 급하게 열어 내역을 보니 엄마는 시모에게 6개월 동안 매달 월초에 500만 원씩 계좌로 이체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던 이 사실을 악용해 시모가 저희 부모님께 돈을 갈취했다는 거에 너무 화가 나서 시모에게 돈을 돌려받으려고 집 밖을 나가려는 순간 부모님께서 거친 숨을 내쉬면서 현관문을 여셨고 저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어요. 엄마는 모든 걸 다 털어놓겠다면서 제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부모님을 밀친 뒤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엄마의 한마디가 저를 멈추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반전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면서 엄마를 뿌리치고 가려는 거야? 이대로 인연을 끊어 버릴 거니? 그동안 속인 건 미안하다. 그래도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아왔잖아.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더라도 엄마 아빠는 너한테 진심이었다고.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니?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거 뭐예요? 이 통장에 매달 찍혀있는 500만 원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이 돈을 시어머니한테 줄 정도로 절대 밝혀지면 안 되는 진실을 시어머니한테 들켜서 6개월 동안 500만 원씩 입금시킨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엄마가 무슨 말을 하셔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증거물이 무엇인지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봐야 속이 풀릴 것 같다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해요. 지금은 엄마랑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해라. 더 이상 알아내려 해봤자 서로에게 상처만 커지게 되는 거라고.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잘 알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니? 저를 사랑하면 처음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처신을 하셨겠죠. 그럼 당장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시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증거물이 뭔지 알려달라고요. 너희 친엄마가 살아있다. 사정이 있어서 너랑 만나지 못하는 것뿐이야. 그 대신 우리가 너를 친딸처럼 키워주면서 소식을 전해주고 있었다고. 그럼 그동안 저를 낳아주신 친모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건데 왜 저한테 단 한 번도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셨던 거죠? 왜 친모에게 소식만 전해준 거냐고요? 친모라는 사람이 소식은 듣고 싶은데 얼굴은 보고 싶지 않다고 그랬나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뭔데요? 지금 친모가 어디 있는지 당장 알려주세요. 엄마는 친모가 계시는 위치를 알려달라는 말에 입을 굳게 닫으셨어요. 저는 더 이상 엄마한테 들을 말이 없을 것 같아 남편을 데리고 즉각 시댁에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거의 다 도착할 때쯤 눈앞에 시모가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길래 남편한테 아시는 분이냐고 물어보니 처음 보는 분이라면서 속도를 줄였고 거리를 두면서 시모에게 부축을 받고 계신 분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남편의 한마디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와 닮아 보인다는 말이었고 시모는 그분과 함께 카페로 들어가셨습니다. 2층으로 된 카페라 남편은 저를 데리고 뒷문으로 향해 들어갔어요. 그렇게 시모와 처음 보게 된 분의 대화를 숨죽이며 엿듣게 되었고 충격적인 대반전의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할 만큼 모든 진실을 듣고 말았어요. 지금 얼마나 곤란한 상황이 생겼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연락을 드리는 이유가 그쪽 친따님한테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제 며느리 집안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쪽이 계속 나타나면 잘 지내고 있던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진다니까요. 저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며느리한테 전부 사실을 말씀드릴까 하는데 그래도 괜찮은 거죠? 만약 그게 싫으신다면 어느 정도 금전적인 보상을 해 주시던가요. 앞도 못 보시는 분이 친딸의 인생을 망치고 싶은 건 아니시죠? 그럴 리가요. 저는 제 딸이 앞으로 걱정 없이 잘 살아가길 원하는걸요. 제가 버는 돈이 많지가 않아서 많이는 못 가져왔는데요.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허참, 지금 저랑 장난하시는 거 아니시죠? 200만 원 가지고 제 입을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아직 사태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입 한번 뻐끗하는 순간 며느리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될 테고 집안이 무너지면 회복되기 힘들다니까요. 제 입을 막으시려면 최소한 돈 1,000만 원은 준비해 주셔야죠. 꼴랑 200만 원 가지고는 입에 풀칠도 못하겠어요. 일단 주신 돈은 받겠지만 나머지 800만 원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사돈댁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좀 전에 얼굴 뵙고 왔었다면서요?
지금까지 소식만 들으시다가 갑자기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눈도 안 보여서 얼굴도 못 보시는데 왜 하필 지금 얼굴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엄마 노릇이라도 하겠다는 건가요? 사람이 심경에 변화가 오면 일이 생긴다던데 혹시 몸에 문제라도 있어요? 그게 제가 대장암이라는데 살 날이 많지가 않다네요. 그래서 세상 떠나기 전에 제 딸과 밥 한 끼 먹고 싶어서 부탁을 드렸는데 요즘 돈을 벌지 못해서 약속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도와주시는 분이 통장에 얼마 있는지 알려주셨는데 지금 그쪽에게 드린 돈이 전부인 걸로 알고 있네요. 제 딸 만나게 해줄 수 있나요? 대장암이요? 아유, 그 집안 사람들 완전히 쓰레기네. 그걸 알면서도 며느리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고요? 아니, 30년간 피 빨아먹었으면 됐지. 얼마나 더 뽑아 먹으려는 거야? 800만 원은 없던 걸로 할게요. 이것만 받을 테니까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당장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여기로 오라고 할게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당신도 쓰레기인 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저를 이용해서 돈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 돈 당장 돌려주세요. 아니? 너희들이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그럼 내가 나눈 대화를 전부 다 들었다는 거니? 잠깐만, 너무 열내지 말고 일단 내 말부터 좀 들어봐라. 저는 시모 손에 들려있던 돈봉투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시모를 사정없이 밀쳐 버렸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뜯어버리고 싶었지만 일단 어떤 상황인지 전부 다 들어봐야만 했어요. 제가 열을 내면서 분노하자 시모는 많이 당황하셨는지 모든 걸 다 설명하겠다면서 가지고 계신 증거물을 저에게 내밀으셨어요. 사진 몇 장과 그리고 부모님과 친모가 나눈 대화가 영상으로 찍혀 있었죠. 시모가 지인분들과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고 계셨는데 부모님이 친모와 대화를 나누는 걸 목격하게 되었던 거죠.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아는 척하지 못한 채 듣고만 계셨는데 부모님 앞에 앉아 계셨던 분이 제 친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증거물을 남기기 시작했고 주고받는 대화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30년간 알고 계셨던 부모님이 아니셨습니다. 요즘 돈벌이가 시원찮다더니 정말인가 보네. 안마사 말고 다른 일을 알아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알면서 매달 받는 돈이 줄어들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하면 내 딸을 만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대장암 걸렸다고 잘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을 깨버리려는 거야? 그게 아니고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계속 일을 못하고 있어. 돈이야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까 같이 식사 한 번만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면 안 될까? 가는 길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친구로서 그 정도도 못 해주는 거야? 바로 앞에서 목소리 좀 듣고 싶어서 그래. 마지막 부탁 좀 들어줘라, 친구야.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마지? 30년이 훨씬 넘었지? 그때만 해도 앞이 잘 보였었는데 네가 만삭일 때 사고가 나서 재앙절개를 할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너는 사고로 인해 양쪽 시력을 전부 잃게 되었던 거고
평생을 함께 해주겠다던 남자는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린 너를 버리고 도망쳐버렸잖아. 고아였던 네가 아이를 키워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으니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이제 막 결혼을 했던 우리한테 아이를 맡겼었잖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던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하게 됐던 게 얼마나 큰 결정이었는지 알아? 이 사람과 내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아닌 다른 아이를 키우는 건데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그때 뭐라고 그랬지? 아이만 잘 클 수 있게 해달라며 뭐든 다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키워줬는데 이제야 네가 내 딸 앞에 나타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건데? 이건 평생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인 거라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딸 앞에 나타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알겠어? 너는 그냥 우리한테 돈이나 붙이면서 살다가 세상 떠나면 되는 거야. 앞도 못 보는 주제에 뭐하러 내 딸의 얼굴을 보려는 건데? 엄마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모의 핸드폰 속에 들어있던 충격적인 내용은 저를 주저앉게 만들었죠. 시모는 이걸 빌미로 엄마한테 돈을 갈취했던 거고, 친모는 엄마한테 돈을 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자 시모에게 주는 돈도 끊어버렸던 거였어요. 저 몰래 이런 일들을 꾸며왔다는 것도 화가 났지만 그동안 친부모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사실을 숨기고 진짜 친모에게 돈을 빼앗아 그동안 편하게 생활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제 목소리를 들으신 친모는 저에게 손을 뻗치면서 다가오려 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면서 제 손을 잡아주시며 눈물을 흘리시는데 저를 낳아주신 친엄마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어요. 상당히 아파 보이셨고 앞을 볼 수가 없으셔서 제 얼굴을 어루만지셨습니다. 미안하시다는 말만 반복하시는 친엄마를 보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졌어요. 저는 시모를 노려보면서 그동안 가져가신 돈을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화를 낸 뒤 친모를 부축해서 모시고 남편 차에 태워드렸어요. 저는 남편에게 친모와 단둘이 있고 싶다며 시모가 저지르셨던 잘못된 행동들을 바로잡아달라고 부탁했어요. 남편은 시모가 가져가신 돈을 받아내겠다며 나중에 연락하라고 저를 먼저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친모와 조용한 곳에 도착해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 내가 평생 의지하며 살아가려던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게 되자 도망을 쳤고 고아로 자라왔던 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함께 꽤 오랜 시간 같이 일을 했던 친구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어. 그때 당시 영구적 시력 손상 판정으로 눈도 안 보이는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 당연했고 시각장애인이 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벌어 지원해 주는 게 전부였지. 그런데 아이가 커갈수록 친구는 고민을 털어놨어. 내가 옆에 있어주다 보면 아이가 혼란스러워 할 거라면서 거리를 두길 원하고 있었고 나는 네가 안정적인 삶을 사는 걸 원했기 때문에 친구의 부탁으로 더 이상 앞에 나타나지 않았지. 돈만 붙여주면서 친구에게 소식만 들었었어. 세월이 좋아져서 네가 커가는 모습들을 목소리로 들을 수는 있었지만 커가는 모습을 손으로 만져볼 수 없다는 게 항상 마음이 아팠지.
그래도 나중에 크면 네가 모든 걸 다 이해해 줄 것 같아. 결혼까지 했다는 말에 얼굴 좀 볼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친구는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 친구 입장에서도 당연히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최대한 좋게 해결하려 했는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회사 직원분의 도움을 받아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던 날 안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됐지. 내가 암이라는 거야. 그것도 대장암 말기라네.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에 세상 떠나기 전에 우리 딸 얼굴 한번 만져보고 싶은 게 내 마지막 소원이라 친구한테 부탁을 했지만 거절당했었지.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했던 우리 우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 친구 입장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 이제 내 딸도 모든 걸 이해해 줄 수 있는 나이인데 왜 안 알려주는지 알 수 없었어. 오히려 내가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니까 돈을 더 요구하더라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가 너희 시어머니가 나한테 접근을 하게 된 거고 얼굴을 보여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던 거였지. 그리고 저번에 카페에서 친구와 했던 대화를 나한테 말하지 않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었어. 네가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에 나는 돈을 건네준 거였는데 일이 이렇게 꼬여버렸네. 이 모든 게 엄마 잘못이야. 정말 미안하다. 저는 그동안 친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든 걸 볼 순 없었지만 한평생 외로웠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저를 낳아주신 친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니 앞으로 남은 시간이 길어야 1년에서 짧으면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고 하네요. 이 시간 동안 친엄마와 함께 있게 되겠지만 그동안 저를 속이고 30년간 친엄마한테 돈을 갈취하시면서 오히려 돈을 더 요구하신 그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30년간 저는 정말 친부모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왔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바뀌어버리니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남편은 시모에게 돈을 돌려받아 그걸로 친엄마 병원비로 사용하고 있어요. 시모는 용서를 구하곤 계시지만 저는 받아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했었다고 모든 게 오해라곤 하셨지만 시모가 녹화하셨던 증거물에서 진짜 모습을 보게 된 터라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를 이용해 친모에게 돈을 갈취한 그분들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게 맞는 걸까요? 시모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남편 역시 시모의 얼굴을 안 보고 있는 중이죠. 지금은 저를 낳아주신 친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동안 고생하셨을 30년을 제가 보상해 드리려 노력하고 있어요. 한동안 친모에게 집중하겠지만 그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을 들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현명한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끝도 없는 욕심에 이제 지쳤고 더 이상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한 결정이 옳았다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현재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고 살아왔던 건 하나뿐인 제 딸이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다는 아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 최대한 노력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겪게 된 일을 통해서 알게 된 건 제가 살아야 아이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각자의 길을 선택하게 된 거였죠. 후회는 남편과 그리고 뒤에서 항상 저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던 시모가 땅을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일만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지금도 억지로라도 참고 살았을 테지만 저희 엄마의 건강 문제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았던 남편과 시모의 행동에 화를 불러오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엄마가 앞을 보는데 안개가 낀 것처럼 흐려 보이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길래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 줄 알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보기도 했었지만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아 안과에 들려 검사를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의 눈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었죠. 백내장이라는 질환을 겪게 되셨던 거고, 이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지만 장기간 방치를 한다면 실명까지 이어진다고 증상이 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받는 걸 권장한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엄마가 서둘러 치료를 받으시길 권해드렸어요. 하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우셨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하지 못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말에 너무 마음이 아팠었죠. 백내장 수술의 경우 금액대가 크게 발생되진 않지만 보편적으로 백내장이 오면서 치료를 받게 되면 노안 수술과 그리고 괜찮았던 한쪽 눈까지 이어져 질환이 발생되기 때문에 양쪽 다 하는 걸 추천하고 있었어요. 보통은 단 초점 렌즈를 하지만 의사는 다초점 렌즈를 권하는 편이었었죠. 저는 어차피 해야 될 수술이라면 그래도 많은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큰 돈을 지불한다 해도 눈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가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받으시길 바라고 있었죠. 하지만 엄마가 계속해서 갈등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접 친정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짐을 챙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엄마와 통화를 한 이후 짐을 챙기고 있는 저를 묵묵히 지켜보던 남편은 제 앞으로 다가와 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지금 그 먼 곳을 가겠다는 거야? 언제 올 건데? 장모님 댁에 가면 최소 며칠인데 이번에 수술까지 하시게 되면 최소 한 달은 있을 거 아니야? 얼마나 있던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언제부터 우리 집안일에 그렇게 신경을 썼다고 그래?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지방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서울로 올라와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모시고 올 거니까 당신은 작은 방 청소 좀 해줘. 뭐라고? 장모님을 모셔온다고? 나랑 상의 한마디 없이 왜 그런 걸 당신 혼자 결정하는 건데? 절대 안 되니까 모셔와도 숙박시설을 알아보는지 해. 당신 말 진짜 웃기게 한다. 저번에 기억 안 나? 어머님 비 오는 날 계단에서 미끄러지셔서 발목 골절상 입으셨을 때 이 집에서 얼마나 계셨지? 병원에서는 다 나아서 괜찮아졌다고 했는데도 몸이 여기저기 불편하시다고 6개월을 계시지 않았어? 그것도 좋게 나가셨던 것도 아니잖아. 생활비 올려주지 않는다면 돌아가지 않는다고 난리치셔서 형편없는데도 어머님 생활비 올려드리고 댁으로 돌려보냈었잖아. 그걸 벌써 까먹은 거야? 그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게 언제적 일인데? 왜 그 일을 꺼내는 건데? 그래서 당신도 장모님 데려오겠다는 거야? 나는 불편한 거 싫으니까
무조건 숙박시설에서 생활하시라고 해. 그냥 당신이 당분간 어머님 댁에서 지내. 매일 나한테 전화하셔서 하시는 얘기가 뭐야? 혼자 지내시는 거 너무 외롭다고 합쳤으면 좋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잖아. 그러니까 불편한 게 싫으면 어머님 댁에서 지내면 될 거 아냐. 그리고 당신이 하나 잊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집 우리 아빠가 세상 떠나시기 전에 장만해 준 거 알고 있지? 내 명의로 된 집인데 왜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야. 내 의견 충분히 전달했으니까 알아서 결정해. 꼴랑 집 하나 있는 거 가지고 엄청 생색내네. 나머지는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 거잖아. 밖에서 일할 능력도 안 되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밖에서 일 안 해도 집에서도 충분히 벌고 있거든. 아이 돌보면서 돈 버는 게 쉬운 줄 알아? 육아에는 조금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나한테 큰 소리 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하여튼 나는 장모님이 우리 집에서 생활하는 거 정말 싫으니까 절대 모셔오지 마. 알겠어? 집에만 오시면 잔소리가 얼마나 심한데 스트레스 받는다고. 남편은 저희 엄마를 모셔오겠다는 말에 얼굴까지 사색이 돼선 기겁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시모가 예전에 다쳤을 때는 제가 온갖 수발 다 들어주면서 아이까지 돌보고 자택근무를 하던 저는 밀린 업무를 새벽 시간대 몰아서 했었는데 그런 고마움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남편이 너무 싫게 다가왔어요. 그렇게 남편과 목소리 높여 안 좋은 말을 주고받았고 저는 아이를 데리고 남해로 향했어요. 아빠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혼자가 되셔서 저희 집 근처에 거처를 마련해 같은 동네에 사는 걸 원했었지만 한평생을 남해에서 아빠와 함께 지내셨던 곳이라서 그런지 떠나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의 의견도 존중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엄마의 몸이 많이 약해졌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엄마를 뵈러 남해로 내려가면서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엄마를 모시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 제일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입원 절차를 밟았어요. 엄마는 계속해서 괜찮다고 하셨지만 자식된 도리로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결국 제가 원하는 대로 수술을 받으셨고 한동안 경과를 보기 위해 병원에 며칠 더 입원을 하게 되셨죠. 그리고 수술비는 남편의 카드로 1,000만 원을 긁었습니다. 엄마는 치료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놀라셨지만 저는 조금도 아깝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잠시 뒤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당신 지금 이게 뭐야? 병원비가 어떻게 1,000만 원이나 나와? 아니, 눈 두 쪽 치료받는 건데 어떻게 중고차 한 대 값이 나오냐고. 당장 취소 못해? 우리 엄마 치료비로 1,000만 원 나온 게 지금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머님 발목 골절되셨을 때 나도 꽤 돈 많이 나갔었어. 그리고 내 카드로는 한계가 있어서 일단 당신 카드로 긁은 건데 그게 뭐가 문제야? 내가 돈을 떼먹는다고 한 것도 아닌데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한다? 당신 백수였을 때 나 혼자 일해서 생활비하고 어머님 용돈 챙겨드리는 것만도 벌써 합이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 지금은 당신이 나한테 소리칠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쓸데없는 말 할 거면 일단 끊을게. 너 지금 집안의 가장인 내 아들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뺏어 먹었다는 거야? 내가 며느리한테 그런 것도 요구 못해?
그이 옆에 계셨어요? 그럼 다 들으셨겠네요. 어머님, 말씀 한번 잘하셨네요. 제가 며느리로서 지금까지 불만을 가진 적이 있었나요? 웬만하면 얼굴 붉히고 싸우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억지를 부리셔도 참고 넘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만큼 저를 부려먹으셨으면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1,000만 원을 긁는 게 어디 있니?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한 번에 달라고는 안 할 테니까 다달이 할부로 해줄 테니 이자까지 쳐서 매달 내 아들 통장에 다시 꽂아 넣거라. 뭐라고? 3%. 그 정도 이자면 될 거 같니? 예, 내 말 들었지? 1,000만 원 빌려줬으니 매달 3% 이자까지 쳐서 갚으란다. 은행 이자보다 싸게 친 거 같은데 내 아들이 이렇게 마음이 여리고 생각이 깊다. 나 같았으면 이자 10%는 떼어갔을 거다. 다음 달부터 무조건 내 아들 돈 갚아라.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더 하려는데 시모는 할 말이 끝나셨는지 제 입장은 들어볼 생각도 안 하시고 바로 전화를 끊어 버리셨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났지만 엄마 옆에서 표정 관리 안 되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 최대한 참고 억눌렀어요. 그 사람들은 저를 가족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였죠. 남보다 더한 사람들 같아 더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터라 이혼을 하겠다는 마음이 확고하게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며칠 뒤 퇴원을 하시게 될 엄마가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건 충격적이게도 시모와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신문지를 깔고 중국 음식을 시켜 먹고 있었어요. 회사에 출근할 시간인 남편이 거실에서 짜장면을 먹고 있길래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자 시모가 제 말을 끊으시면서 작은 방 문을 여셨어요. 내가 오늘부터 이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다. 혼자 사는 것도 외로운데 내 아들이 사돈이랑 함께 지내는 게 너무 불편하잖아. 그래서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들어와 살기로 했다. 함께 지내는 게 좋은 점도 많으니까 너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렴.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희 엄마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시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내가 했던 말 잊어버린 거야? 잊어버렸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소? 장모님이랑 같은 집에 사는 거 싫다니까. 내가 대를 사이야? 왜 내가 퇴근하고 황금 같은 시간을 장모님 얼굴 보면서 스트레스 받아야 하는 건데. 무조건 당신 말을 들을 필요도 없는 거고. 나는 불편한 거 딱 질색이니까 장모님 그냥 숙박시설에 모셔.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다들 내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더 이상 당신이랑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아왔었는데 방금 한 말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 엄마를 그런 곳에 모시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당신이랑 내가 앞으로 어떻게 서로 얼굴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나는 항상 희생만 하고 살아왔었는데 조금의 배려도 해주지 않으려는 당신한테 내가 뭘 더 기대하겠어? 그만 내 집에서 나가줘.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네가 내 아들 돈 1,000만 원 카드로 긁었잖아. 그것부터가 문제인 건데 왜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처럼 취급받아야 하는 거니?
그 돈 전부 다 줄 때까지 이 집에서 나갈 생각도 전혀 없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이유는 네가 내 아들 머리 위에 군림하려는 그 행동이 더는 보고 싶지 않아서 들어왔다. 꼴에 집 하나 있다고 네가 지금 내 아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니? 어디서 지금 집안의 가장한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야? 시모와 남편의 어이없는 행동에 할 말을 잃어버린 저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아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있어봐야 시간만 뺏길 것 같아 집에서 뛰쳐 나왔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처음 몇 년간은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살아왔었어요. 서로 부족한 게 정말 많았지만 열심히 살다 보면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남편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아빠가 건강 악화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엄마랑 상의 후 제 명의로 집을 장만해 주시면서 남편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죠. 아빠가 저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는데 남편은 집 명의가 저로 되어 있다는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집안의 가장이 어디 가서 말도 못한다며 남들은 남편 명의로 집이 되어 있는데 자기는 아내 명의로 되어 있어서 아내한테 잡혀 사는 줄 알고 있다고 집 명의를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몇 번이나 꺼냈었죠. 저는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 했지만 집 문제로 시모가 저희 관계에 끼어들게 되면서 오히려 불을 지피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였고 남편과는 걷잡을 수 없이 안 좋은 관계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함께했던 좋은 기억들과 행복한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바로잡아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남편과 시모에게 받았던 상처들로 인해 저 또한 점점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날까지 오게 되었던 거죠. 남편은 어떻게 하면 제가 상처를 받을지 그런 걸 고민하는 사람처럼 거침없이 막말을 뱉어대는 모습에 더는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 저는 엄마를 모시고 남해로 내려왔어요. 남해에 있는 병원에서도 충분히 통원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엄마를 남해로 모실 수밖에 없었죠. 남편과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텐데 그런 모습을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수술이 성공적이라 후유증이 없어서 일상생활하는데 무리만 안 한다면 문제가 되진 않았었죠. 그렇게 다시 서울로 돌아온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내쉰 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회사에 출근을 했는지 집에 없었는데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셨는지 시모가 안방에서 걸어 나오셨어요. 이제 오니? 왔으면 빨리 아침 차려야지. 왜 우두커니 서 있는 거니? 어제부터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서 지금 손발이 다 떨린다. 오래간만에 실력 좀 발휘해봐라. 아직 안 나가셨네요? 저희 엄마 집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님도 이제 들어가세요. 제가 할 일이 많아서요. 어머님 챙겨드릴 만큼 여유는 없네요. 그래서 지금 아침을 차려주지 않겠다는 거야? 너는 어떻게 된 게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애미한테 밥 한 끼를 안 차려주니? 이래서 집안에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거야. 아침부터 얼굴 붉히고 싶지 않으니까 간단하게라도 밥상 좀 내와 봐라. 그리고 오늘 달이 바뀌었으니까 내 아들한테 빌린 돈
서둘러 갚아라. 이제까지 쳐서 갚아야 되는 거 알지? 그리고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네가 튀어나가서 끝까지 말을 안 했었는데 앞으로 쭉 같이 살기로 했으니까 너도 서운한 거 있으면 이제 그만 풀고 다시 좋게 지내보도록 하자. 내가 살던 집은 지금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라 오늘 한두 명 정도 집을 보러 온다더라고. 최대한 빨리 처리해달라고 했거든. 그래서 집안에 물건들 좀 정리해서 가지고 올 거 빼고 다 처분해야 되니까 나랑 같이 좀 가야 될 것 같다. 끝까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시네요. 왜 제 의견은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으시는 거죠? 제가 언제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을 꺼낸 적이 있었나요? 환자인 저희 엄마도 집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어머님이 왜 저희 집에 들어오셔야 되는 건데요?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이 집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당장 지금 나가주세요. 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냥 사시던 집에서 조용히 지내세요. 어쩜 그이랑 어머님 성격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괜히 험한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여기에서 멈추시고 이제 그만 나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거든요. 시모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달려들었지만 두 눈 뜨고 당할 제가 아니라서 머리채를 잡으시려는 시모의 양팔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버렸죠. 힘에 밀린 시모는 순간적으로 당황하셨는지 저를 노려만 보시고 더 이상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기세가 꺾이셨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계시길래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시모의 짐을 밖으로 빼내려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분명 출근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이불을 덮고 고개만 내민 채 저를 당황한 눈빛으로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제가 아침 일찍 들어올 거라 생각을 못했는지 상당히 놀란 눈치였죠. 그런데 제 시선이 아래로 향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발이 2개가 아닌 4개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젖히자마자 맨몸인 남편과 얼굴을 파묻고 옆에 찰싹 붙어서 실오라기 하나 없는 상태로 이불 속에 숨어있던 여자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저에게 죄송하다며 어색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여자는 누구길래 내 집에서 둘이 왜 맨몸으로 숨어 있는 건데? 내가 오늘 집에 안 들어올 줄 알고 이런 일을 저지른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당신이랑 한 침대에서 지낸 지 얼마나 됐냐고 물어보길래 기억도 안 난다고 하니까 갑자기 어디에다가 전화를 하더라고. 어제 엄마랑 술 한잔 걸친 상태였거든. 그런데 엄마가 전화를 끊자마자 잠시 뒤 누군가 문을 두드리길래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까 한 여자가 서 있더라고. 엄마가 부른 거라고 하길래 일단 집에 들어오게 했는데 같이 술 한잔 걸치면서 대화하다 보니 이렇게 돼버렸네.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 거 알지?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나도 남자라고. 여자가 옆에 붙는데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어. 내가 미안해. 이건 정말 술김에 한 실수인 거 당신도 잘 알잖아. 네가 왜 미안해하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든 건 전부 다 며느리 너 때문에 벌어진 거잖아. 어떻게 부부가 한 침대에서 같이 지내지 않고 각방을 쓸 수가 있니? 그러니 몸도 멀어지고 마음도 멀어지게 되는 거지. 내 아들만 손해를 보는 거잖아. 이런 삶을 살고 싶었겠어?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까
엄마인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더라. 그래서 내가 기분 좀 풀라고 여자 좀 부른 게 잘못된 거니? 며느리 역할 잘하고 아내 역할 잘하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저 사람이 이쁜 짓을 해야 각방을 쓰지 않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어머님이 이런 일을 저지르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상당히 문제가 커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내 아들이랑 이혼이라도 하게? 이건 바람이 아니잖아. 내 아들은 엄연히 대가를 지불한 거라고. 오늘 일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도록 하자. 조용히 넘어가라고요? 이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세요? 저희 아빠가 세상 떠나시기 전에 저한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공간에서 다른 여자랑 한 입을 덮고 있다는 게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어떻게 이걸 바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을 주지 않았으니까 바람이 아닌 거예요? 여보,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쪽도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서둘러 옷 챙겨 입고 나가보세요. 당신, 나랑 오늘 진지하게 대화 좀 하자. 가긴 어딜 가. 눈앞에서 외도 현장을 목격했는데 그냥 가려고? 모든 걸 증거물로 남겨놔야 나중에 법정에서 내가 유리해지지 않겠어? 나는 당신이랑 더 이상 할 말 없고 오늘 이혼할 생각으로 온 거니까 이대로 곧장 법원에 가면 될 것 같네. 당신 같은 사람한테 내 딸을 맡길 수 없으니 키우겠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리고 이거 너한테 빌린 1,000,000원이야. 더러워서 이자까지 전부 다 쳐서 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이혼 위자료랑 바람 피우고 정신적 충격으로 준 부분에 대해 법적인 보상을 해줘야 할 거야. 내가 그동안 인간 같지도 않은 놈들이랑 함께 살아왔었다는 게 너무 끔찍하다. 그쪽도 유부남인 거 알면서도 들어왔으니까 법적인 소송은 면하지 못할 거니 그런 줄 아세요. 즐길 거 다 즐겼으면 그만한 대가는 치러야지. 지금 내 앞에서 무릎 꿇어봤자 소용없다니까. 저기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오죽했으면 이런 일을 하겠어요. 저도 자식이 있는 엄마라고요. 돈이 필요해서 유부남인 거 알고도 그런 거니 한 번만 봐주세요. 그 대신 제가 어제 있었던 일 중에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분들이 어제 술 먹으면서 한 말들이었는데요. 상간녀는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다 설명해 줬어요. 남편과 시무는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면서 상간녀의 입을 틀어 막으려 하길래 저는 상간녀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궈 버렸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녹음기를 켠 뒤 상간녀의 말을 듣는 순간 왜 시모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지 알게 되었고 남편이 또 어떤 행동을 저질렀는지 모두 다 듣게 되었죠. 시모는 전에 살던 집에 보증금을 전부 빼서 남편을 꼬셔 금 투자를 같이 하자고 끌어들였고 투자 금액의 10배를 돌려준다는 말에 혹해서 남편은 자기가 끌어들일 수 있는 대출을 모두 동원해 시모와 함께 금 투자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게 사기였다는 게 밝혀지게 되면서 뉴스까지 터지게 되자 시모와 남편은 땅을 치며 후회를 하고 있었지만 이미 저질러버린 일이라 사기를 친 범인을 잡기 전까지는 막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상황이 되어버려 오갈 데 없는 시모는 저희 집에 머무르게 되었던 거고 남편은 저에게 그동안 가지고 있던 통장의 돈과 대출에 대해 숨기고 있던 거였죠. 상간녀에게 이 사실을 듣게 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리고 뉴스를 찾아보니 정말 금투자로 사람들을 끌어모아
사기를 쳐서 피해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수법에 혹해서는 시모와 남편이 사기를 당했다는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상간녀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기에 처한 남편이 위장 사고로 저를 세상 떠나게 만들려고 계획까지 했었다면서 이 일이 끝나면 자기랑 같이 사는 건 어떻겠냐는 소름 돋는 말까지 꺼냈던 거였어요. 상간녀는 당장 돈이 없고 술도 마신 상태라 그냥 한 귀로 흘려 들었었는데 아침에도 전날에 했던 얘기를 꺼냈다며 자기가 증인까지 서줄 수 있다고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릴 정도로 너무 놀란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전부 경찰들에게 알려주었죠. 그렇게 조사를 받긴 했지만 남편은 말뿐이었을 뿐 어떠한 계획도 한 적이 없었다며 한순간에 많은 돈을 잃어버려 앞으로 살 날이 막막해 아무 말이나 튀어나왔다고 설명을 했지만 저는 단 하루라도 그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시모를 한 대 엮어 싹 알거지로 쫓아내었고 제가 살던 집은 처분하고 딸과 함께 남해로 내려와 엄마랑 같이 살게 되었어요. 남편과 시모는 오갈 데가 없다면서 절대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끝까지 버텼지만 저를 위협했던 발언들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까지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판단에 저는 친권 포기 각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혼 절차 밟은 지 한 달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막대한 빚과 알거지가 된 남편과 시모에게 아직까지 위자료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돈이 없으니 배째라는 시기이긴 한데 저는 그 사람들이 저희 가족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돈은 둘째치고 두 번 다시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저를 노렸다는 충격에 지금도 잠 한숨 제대로 잘 수 없을 만큼 불안한 상황입니다. 숙려 기간이 아직까지 2달이나 남았지만 그 전에 찾아와 다시 합치자고 난리 칠까봐 걱정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 이제는 제발 편히 좀 살아가고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이혼한 지 2년 차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에 일손이 모자라 잠깐 도와주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전 시댁 식구들이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2년 만에 저와 다시 마주친 시댁 식구들은 전혀 달라진 거 없이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더군요. 친구 식당이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도움이 필요했던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시댁 식구들을 지나 주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아 주방에서 제가 할 일을 찾아 친구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시댁 식구들이 식사를 마치고 친구한테 저를 불러달라며 식당을 나가지 않길래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갔어요. 다른 손님들도 식사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전 남편이 안고 있던 아이를 시모가 안아주더니 저에게 갑자기 이상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이제 남인데 왜 제 인생에 또다시 끼어들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저도 한마디 하게 됐고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신혼 2년 차였기 때문에 의심 같은 걸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남편이 야근 때문에 늦을 것 같다는 말에 퇴근하고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늦어봐야 항상 12시 전에 들어왔었고 크게 신경 쓸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약속 없으면 저녁이나 같이 먹자는 얘기였죠. 어차피 남편도 야근을 하기 때문에 혼자 집에 들어가 밥 먹는 것도 싫었던 저는 친구와 저녁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눈앞에 엄청난 일들이 몰려올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친구와 저녁 겸 술 한잔 하기 위해 분위기 좋은 식당에 들어가 대화를 나누면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오길래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고개가 돌아갔는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게 되는 순간 너무 놀라 몸을 돌려버리고 말았어요. 마주보며 앉아있던 친구는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에 당황해하면서 왜 그러는지 물어보길래 손가락으로 반대편 테이블에 앉아있는 남편을 가리켰습니다. 친구도 남편을 몇 번 봤었기 때문에 단번에 얼굴을 알아보았고 충격적인 광경에 친구 또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는 눈앞에 펼쳐진 남편의 또 다른 모습에 너무 놀랐는지 숨이 거칠어졌고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제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만 했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의 모습을 보는 순간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손발이 덜덜 떨리고 있었죠. 친구는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는 모습을 핸드폰에 그대로 담기 시작했고 저는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담고 있었어요. 처음 본 여자와 남편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데 테이블 위에 올려진 두 손을 서로 어루만지면서 뭐가 그리 좋은지 웃고 떠들며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와 친구는 남편과 처음 본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 몸을 숨긴 채 모든 광경을 두 눈으로 전부 다 담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남편과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길래 저도 그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끝낸 뒤 헤어지는 게 아닌 근처 호텔로 향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가 있던 상태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친구가 모든 걸 핸드폰에 영상으로 다 담고 있었죠. 그렇게 호텔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끝으로 그 뒤를 따라가던 저와 친구의 걸음은 멈췄습니다. 도저히 참기 힘들었던 저는 결국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고 친구는 당장 호텔로 들어가 머리채 잡아 끌고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며 분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미 호텔로 들어갔는데 더 이상 제 두 눈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친구의 부축을 받으면서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걸리지 않으려고 12시가 넘어가기 전에 들어온 남편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밝은 얼굴과 함께 평소 저를 대했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많이 기다렸지? 당신이 걱정할까봐 최대한 빨리 일 처리하고 왔는데 12시가 넘어버렸네.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피곤하면 먼저 눕지 그랬어. 내가 너무 늦게 와서 그래? 회사 일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당신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술 한잔 할까? 많이 피곤해도 같이 시간 보낼 수 있는 체력은
아직 남아있다고. 그렇게 힘쓰고 들어왔는데도 아직까지 체력이 남아있나 봐. 당신은 나한테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다른 여자랑 같이 술을 마시고 그것도 모자라 호텔까지 들어간 건데? 그 시간 동안 내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던 거야? 해명할 수 있는 기회는 줄게. 당신 뭐 잘못 먹은 거야?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여자를 만나 술 마시고 호텔까지 갔다고? 다른 사람과 착각한 거 아니고?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좀 솔직해지면 안 돼? 이런 걸 보여줘야 진실을 얘기할 거야? 아까 친구랑 같이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그 식당에 당신이 어떤 여자랑 들어왔잖아.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당신이 바람 피우고 있는 모습을 전부 찍어주고 있었다고. 그리고 이거 봐봐. 둘이 지금 어디를 들어가고 있어? 호텔까지 들어갔으면 그걸로 끝난 거 아니야? 이런데도 나한테 계속 거짓말 할래?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같은 회사 사람인데 야근 끝나고 술 한잔 했던 것 뿐이고 술이 너무 취해서 집에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 호텔에서 쉬게 해준 것 뿐이라고. 지금 내 말을 못 믿는 거야? 나는 정말 억울하다니까. 충분히 오해할 만한 장면들이긴 한데 내 모든 걸 걸고 아무 일도 없었어. 아까 식당에 같이 있었으면 아는 척이라도 하지 그랬어. 괜히 오해만 커졌잖아. 그래서 표정이 안 좋았던 거야.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 해명했으니까 이제 좀 풀렸지? 한번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더니 당신은 어떻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나한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럼 이건 어떻게 증명할 건데? 친구는 저를 집에 바래다 주고 다시 호텔로 돌아와서 지키고 있었는지 남편과 여자가 나올 때까지 잠복해 있다가 나오자마자 또다시 촬영을 시작했고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다면서 당장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영상과 사진을 추가적으로 보내줬어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핸드폰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었죠. 남편과 여자가 서로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표정을 보이면서 포옹하더니 입맞춤을 하고 있었습니다. 짧게도 아니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지속하는데 너무 충격적인 광경이라 끝까지 보고 싶지 않아 화면을 꺼버렸었죠. 저는 남편과 여자가 입맞추는 영상을 또다시 보고 싶지 않았었는데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남편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나서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줬고 그 모습을 보게 된 남편이 그제서야 모든 걸 실토하게 되었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긴 하지만 그 여자도 사랑하고 있어. 그런데 당신이랑 그 여자에게 느끼는 감정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고. 당신한테는 진심이지만 그 사람한테는 내 모든 걸 줄 수 있을 정도의 진심은 아니야. 그냥 서로 원하는 걸 주고받는 정도의 관계일 뿐이라고. 그 사람도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날 만나고 나 또한 당신한테 모자란 부분을 채우기 위해 만나는 그런 조건의 만남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의 가정에 충실하고 싶고 당신이랑 이혼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너무 어이가 없는 말에 할 말을 잃었던 저는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충격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남편과 한 공간에 있는 게 너무 싫었던 저는 집을 뛰쳐나왔고 결국 이 사실은 저희 부모님도 아시게 되면서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께선 남편과 대화를 해봐야겠다고 당장 튀어오라고 했지만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괜히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제가 집을 뛰쳐나간 이후 남편은 시댁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죠. 이 사실을 시댁 식구들도 전부 알고는 있었지만 다들 침묵하면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보통은 자기 자식이 문제를 일으켰다면 직접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건데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에 실망을 크게 하신 부모님께선 화가 많이 올라오셨는지 결국 참지 못하시고 시댁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현관문을 두드리자 그제서야 시모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시댁 식구들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지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죠. 사돈께서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저희한테 무슨 할 말이라도 있으신가 봐요? 저희는 딱히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 불편한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아해서요. 다 알고 계시면서 모른 척 하실 건가요? 권서방이 지금 제 딸을 놔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는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사돈께서도 권서방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침묵한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 아들이 뭘 잘못했다는 거죠?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에 회포 좀 풀겠다는 건데 그 정도는 그냥 눈 감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잖아도 물어봤는데 며느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긴 하지만 매번 요구할 수 없으니 다른 여자에게 좀 풀었던 것뿐인데 그게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남자면 누구나 그럴 수 있으니 굳이 사돈 집에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저는 제 아들이 오히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며느리한테 배려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시가 넘어가기 전에 항상 집에 들어가고 사고도 안 치는데 이렇게까지 서로 얼굴을 붉혀야 되겠어요? 제 아들이 노름을 내서 돈을 말아먹은 것도 아니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서 아이를 가지게 한 것도 아닌데 이 정도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을 정도라고요. 어머님,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살아갈 거면 뭐하러 결혼을 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한 건데요? 저 사람처럼 행동할 거면 법적으로 부부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노름 안 하고 바람 피운 여자가 임신만 안 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냐고요. 저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사과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곤 전혀 기대하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네요.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내 동생이 다른 여자를 만났어도 가정에 충실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는 재수 씨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 내 동생한테 큰소리 치는 건데요? 아이도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거 저희 집안에서 감수하고 받아들여 줬으면 재수 씨도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안에서 해결을 했어야죠. 그러고 보니 너 아예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라고 하지 않았니? 그럼 나는 아예 손주도 안아볼 수 없는 거잖아.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할 건 넌데 내 아들이 잠깐 다른 여자와 즐겼다고 사돈들까지 불러서 우리 집에 찾아와 난리를 쳐? 하자가 있는 몸인데도 며느리로 받아들여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그동안 내가
손주를 안아볼 수 없다는 말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아니? 오히려 사돈께서 저희 집안에 고개를 숙여야 된다고요. 고칠 수 없는 하자인 불량품을 넘겨주셨으면서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더 이상 태아할 가치도 없어 보이니까 당장 나가세요. 저는 선천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요. 원래 남편과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지만 임신이 되지가 않아서 산부인과를 찾아가 봤는데 의사는 선천적 불임이라는 판정을 내렸었죠.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이 소식을 접하게 된 시댁 집안 식구들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는 않았어요. 특히 시모가 사기 결혼이라며 당장 이혼시켜야 된다고 난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정말 마음이 아팠고 앞으로 저를 닮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펐었는데 이런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보다 시모는 저에게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셨었죠. 그런데도 저는 오히려 시모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했었고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런 아픔이 있는 저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고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은 모든 걸 무너뜨리게 만들었어요. 결국 남편과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법적으로 저희가 받았던 상처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만났던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아내었죠. 남편과의 짧은 결혼 생활은 제 인생의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날들이었어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된 지 어느새 2년의 시간이 흘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또다시 제 눈앞에 전 시댁 식구들이 나타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었죠. 친구가 뷔페 식당을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손님이 너무 많아 일손이 부족하다는 말에 도와주려고 찾아갔었는데 하필 그곳에서 시댁 식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저와 얼굴을 마주쳤지만 모른 척하고 주방으로 들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저를 불러달라는 시모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시댁 식구들과 2년 만에 다시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의 품에는 남자아이가 안겨 있었어요. 시모는 첫 아들 손주라면서 아이를 건네받아 저에게 보란듯이 자랑을 하셨습니다.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아 바쁘니까 용건만 간단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시모는 과거에 법적으로 피해본 부분들에 대해 화가 나셨는지 막말을 뱉으셨어요. 네가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니? 법적으로는 네가 이겼겠지만 앞으로 평생 너는 남자 하나 만나지 못하고 늙어 세상 떠날 거다. 애도 못 낳는 게 주방에서 등신짓만 하고 있으니 남자가 고이겠어. 우리 손주 봐봐라. 너랑 이혼하자마자 집안의 경사가 끊이지 않는다. 내 아들과 아주 똑 닮은 게 앞으로 엄청 큰 인물이 될 거다. 애를 가질 수도 없는 너는 얼마나 부럽겠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2번 다시 만날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건 제가 할 말인 것 같은데요. 제 친구 식당에 2번 다시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살던 그건 이제 저랑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 저도 엄청 잘 살고 있고 천치들 득실되는 당신 집안보다 100배 1000배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앞으로 제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어머님, 식사 다 하셨어요? 제가 회사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늦게 왔는데 괜찮죠? 그럼 서둘러 산부인과에 갈까요? 그런데 무슨 일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 앞에 있는 여자가 우리 아들 전처였거든. 지나가는 길에 잠깐 마주쳐서 한 소리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지 뭐야. 에이,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대신 어머님은 더 좋은 며느리 만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시고 저랑 서둘러서 산부인과에 가요. 그러고 보니 오늘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 내 큰아들이 딸만 셋이라 이왕 우리 작은 며느리는 둘째도 아들이면 좋겠는데. 그쪽이 새 며느리였구나. 당신도 참 인생이 안타깝다. 어떻게 여자를 골라도 저런 여자를 골라서 인생을 말아먹니? 지금 상당히 행복해 보이는데 그 행복이 얼마나 갈 것 같아? 제가 충고 하나 해드릴까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품에 안겨있는 아이가 누구씨인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너 지금 우리 집안 무너뜨리려고 작정했어? 어디서 지금 쓸데없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거야? 엄마, 이제 그만 가요. 괜히 귀만 더럽혀졌네. 왜? 나는 그냥 들었던 내용에 대해 전달해 준 것뿐인데. 아까 식당에 올라오기 전에 1층 화장실에 잠깐 들렸었거든. 그런데 화장실에서 어떤 여자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아빠 얼굴을 닮지 않은 것 같다면서 불안해하길래 당신처럼 사고친 여자인가 보다 생각했었지. 그렇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손을 씻고 있는데 임신한 여자가 볼일을 보고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뱃속에 있는 아이도 남편의 아이가 아닌 것 같다며 불안해하면서 화장실을 나가는데 그 한심한 여자가 당신과 결혼했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네. 어머, 저기요. 어디서 이상한 말을 듣고 저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여보, 그만 나가자. 저 여자 정말 완전 정신 나간 여자였잖아. 저런 말은 아이한테도 안 좋다고. 잠깐만. 내가 저 사람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건데 정말 화장실에서 그런 말을 들었단 말이야? 이 사람이 확실하냐고? 확실한지 아닌지 그건 당신이 알아봐야 되겠지. 얜 누구실까? 당신이 친아빠라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당신 아이가 아니라면 그땐 어떻게 할래? 제 말 한마디에 시댁 집안은 즉각 난장판이 되었고 시모는 아이의 얼굴과 전남편의 얼굴을 번갈아 가면서 확인하고 있었어요. 한참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시모는 닮지 않은 것 같다면서 비틀거리기 시작하셨죠. 볼일이 끝난 저는 뒤돌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전남편이랑 결혼한 여자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으면서 어디서 거짓말이냐고 앞뒤로 흔들어댔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자 친구가 나와서 저를 도와 그 여자를 떨어뜨려 놓았어요. 머리털이 한 움큼 빠져버린 저는 마음 같아선 그 여자의 뺨에 손을 올리고 싶었지만 임신한 몸이라 전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안 하려 했던 말을 결국 꺼내고 말았죠. 내가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하니까 저 여자 정말 안 되겠네. 당신은 나랑 이혼하고 만난 여자가 고작 저런 여자야? 뱃속에 있는 아이도 당신 아이인지 모르는 상황이고 태어난 아이도 자기 친아들인 줄 알고 지금까지 정성껏 돌봐주며 키웠었겠지. 그런데 저 여자
아까 화장실에서 나가고 누구랑 통화했는지 알아? 어떤 남자랑 약속을 잡는 것 같더라. 임신한 몸인데도 다른 남자와 만날 생각을 가진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니? 예전에 당신이 했던 짓이랑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 정말 한심해 보였는데 그게 당신 마누라였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결국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된 거야.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당신도 다른 여자 만나면서 다니고 있니? 그쪽이 아직 뭘 모르나 본데 내가 왜 이혼을 했는지 알아요? 저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밥 먹듯이 만나고 있었거든. 그쪽이 임신을 했으니 아마 내 생각엔 다른 여자를 엄청 만나고 다녔겠지. 저 사람은 절대로 자기 성격을 고칠 수 있는 놈이 아니거든. 아마 이미 수많은 여자들 중에 다른 씨가 태어났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쪽처럼 임신을 했을 수도 있겠네. 둘이서 아주 끼리끼리 잘 만났는데 오래오래 행복하게들 살아봐. 뭐라고? 이 사람은 나 말곤 다른 여자는 눈에도 안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당신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을 했던 거야? 그럼 어제 야근한다고 했을 때 그때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네? 왜 대답을 못하는데? 빨리 말해보라고. 결혼 생활 동안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난 적이 있었던 거야? 네가 뭔데 나한테 지금 큰 소리를 치는 거야? 태어난 아이도 누구 아이인지 모르고 뱃속에 있는 아이도 내 아이가 아니라면 너야말로 나 말고 그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나보다 네가 더 쓰레기 같은데? 유전자 검사해봐서 내 친아들이 아니면 당장 소송 걸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시모는 넋이 나간 얼굴로 전 남편 품에 안겨있는 아이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친구는 더 이상의 소란을 피우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전 시댁 식구들을 전부 건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끝나고 나중에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게도 그 여자의 아이가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이었고 뱃속에 있는 아이는 태어나 봐야 알 수 있는 사실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난 게 아니었어요. 몇 명의 여자가 전 남편을 만나 임신을 했는지 집에까지 쳐들어가서 한바탕 난리를 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순식간에 집안 전체가 쑥대밭이 되어버렸고 전시모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에 결국 혈압이 올라 뇌출혈이 진행이 되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 없이 행동한 남편이 만들어낸 결과였고 임신한 여자들을 상대로 수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아마 쉽게 해결을 할 수는 없겠죠. 결국 그 사람은 자신의 생각 없는 행동을 뒤늦게 후회하면서 땅을 치고 있습니다. 전시모는 뇌출혈로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상태이고 임신한 여자들은 남편을 상대로 소송까지 걸었죠. 전치들만 득실되는 집안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온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만약 지금까지 참으면서 그 사람과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면 아마저도 제정신으로 살아가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농차 지나갔으니 앞으로 저에게 좋은 일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